패션만큼 변화가 빠른 영역이 또 있을까요? 그 변화에 한 발 앞서기 위해 분주한 사람들. 패션쇼를 준비하는 손길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무대의 주인공, 모델의 변신이 한창인 이곳에 더 큰 변신을 앞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얼떨떨하지. 어떨더라지. 예. 아직 나는 모르고 여기 제일 첫 번에 왔을 때 얼마나 떨었는데. 기대도 되고요. 아직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냥 기대가 많이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떨었는데 이거 할 때게. 근데 제가 지금 그렇죠. 나는 청심환까지 먹고 쓴 사람이야. 감사해.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들은 오늘 무대에 설 모델입니다. 스트릿 패션의 메카, 동대문의 거리가 순식간에 런웨이가 됐습니다. 관객들의 카메라도 디자인의 시선도 온통 런웨이의 모델로 향하는 이 순간, 전혀 이질감 없이, 아니 오히려 더 빛나는 모습으로 그녀가 걸어옵니다. 당당하고 멋진 걸음으로 오늘도 이들은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당당해지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움츠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시니어 모델이야. 뭐 당당해 이렇게 되고. 움츠린 어깨를 펼치고 다시 세상에 나온 이들. 나이라는 세장 속에 갇혀있던 이들은 마침내 스스로 그 안에서 나오는 법을 터득했죠.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그들을 만나볼까요?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변화에 자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 기적이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의 인내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종종 잊어왔습니다. 뒤처지면 안 되는 무한 경쟁이 삶을 뒤덮고 아이를 낳는 것조차 버거운 시대를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종종 걸음으로 달리는 사이 대한민국 세대는 물구나무를 서게 됐습니다. 저출산과 너무나 빠른 고령화로 청년이 노인을 짊어진 사회가 된 것이죠. 성장과 기적을 만들었던 세대가 이제 부담과 부양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이제 고령화되는데 걸린 시간이 약 25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굉장히 짧게 걸려서 10년 미만으로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빨라진 책임의 시계. 이제 막 사회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그것은 걱정스러운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제 노인분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또 나중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세대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세금도 그렇고 뭐 정치적인 뭐 의견 차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일한 걸로 인해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들의 초라한 노년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연금도 늦게 시작이 되었고, 노후 준비의 그런 중요성보다는 아이를 키우는데 더 먼저
그 우선순위를 두어 왔기 때문에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우울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헌신은 전후 베이비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없이 미싱을 돌렸던 것도,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것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런 그들도 이제 황혼 앞에 섰습니다. 부모님처럼 가장의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부모님과는 조금은 다른 어르신이 되려 합니다. 변화의 바람도 피하지 않으려 하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 경험과 열정이 그들에겐 있으니까요. 흔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나를 깨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도전이죠.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듯 걷는 법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들, 바로 시니어 모델처럼 말이죠. 어르신들이니까 이런 올바른 자세, 올바른 걸음걸이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반가량 특강을 해드리겠다. 이게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특강을 하러 갔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죠. 이곳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모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대도 이곳에선 파릇파릇 새내기, 젊은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모델의 세계에 도전장을 낸 이들은 이제 취미를 넘어 프로 시니어 모델 데뷔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죠. 원래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게 꿈이란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모델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키가 또 안 되다 보니까 패션 쪽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옷 좋아하고 뭐 색깔 좋아하고 그런 그 패션 옷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이 기회에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옷 차려입고 그러고 어디 가고 그러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디 가면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하세요? 그러면 시니어 모델해요.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들에게 더욱더 시선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모델이라는 영역은 신체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분야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경쟁 자체가 어려운 세계에 뛰어든 것이죠. 그럼에도 끈질기게 연마해온 그들은 결국 자신만의 아름다움,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 음악이랑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멋있다. 이분들은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다이어트며 체력 관리며 막 그런 것도 너무 트렌드도 따라가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조금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되고 저도 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니어분들도 젊은 친구한테 배우고 우리 학생 모델들도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오히려 우리 시니어분들이 워킹을 더 잘하세요. 진짜로. 이 기교들, 이런 기교들이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더 유연성이 있어요. 젊은 모델에게도 꿈의 무대로 꼽히는 국내 최대 패션 행사에 최초의 시니어 모델로 발탁됐던 소은영 씨. 45년생이요. 72세예요. 평생 가족들 뒤에 서 있던 그녀는 이제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발은 온통 물집투성이지만 인생의 진짜 황금길을 걷고 있는 그녀. 당당한 그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전철 타고 가면은 항상 저보고 그래요. 나이가 맞으세요? 연세 맞으세요? 이러세요? 그래요. 맞는데요, 아저씨? 그러면 주민등록 보여주세요. 네, 항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보여주는 게 저 일인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등 물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죠? 나한테 지금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투자도 하고 즐겁게 살고 인생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땅이 끝나는 곳에 바다가 있습니다. 수평선 넘어 더 넓은 세상과 이어진 바다를 품고 있는 부산은 그래서 새로운 문화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개성 넘치는 문화를 품어온 도시죠. 이런 부산을 꼭 닮은 패션 스타가 있다는 곳. 한 영화 대사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가 떠올려지는 이곳은 수제 맞춤 양복점입니다. 맞춤 양복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젊은 손님도 그 스타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죠. SNS 쪽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명하셔가지고 한번 들려보려고. 한때 광복동을 주름잡던 전설의 재단사, 지금은 SNS를 주름잡는 패셔니스타, 마스터 테일러 여용기. 60세의 나이에 24년이나 떠나있던 본업인 재단사에 다시 도전한 멋진 어르신. 더욱 멋진 것은 젊은이와 교감하려는 그의 열린 태도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봤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입다 보니까 아주 조금 젊은 친구들 좋아하고.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스타일은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여용기 테일러가 다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노력한 것은 바로 그 언어를 이해하려 한 것이죠. 친구들한테 이렇게 내처럼 꺼내보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한번 입어보겠다 해놔놓고 입더만 다시 곤치달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입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멋있게 입으려면 좀 참고 그래 해야 돼.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남포동 패셔니스타, 은발의 꽃할배. 젊은 세대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수많은 온라인 친구들이 보내는 좋아요, 그 따뜻한 응원이 그를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내가 양복 재단만 하려고 다시 시작이 생겼는데 뭐 옷을 입고 뭐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아무런데 그 우연히 젊은 친구들하고 저희가 마침 뭐 어울리고 뭐 술도 한잔 먹고 뭐 같이 지내보고 이러니까 젊은 친구 많이 권해서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입어보면 좋으실 건데 한번 입어보시죠. 뭐 이래가지고 일단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올리다 보니까 그게 뭐 젊은 친구들이 좋다고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용기 테일러에게 옷과 패션은 즐거운 소통의 창구입니다. 온라인의 젊은 친구들이 그의 스타일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전하면 그는 젊은 세대들에게 숨겨진 클래식의 매력을 전해주죠. 지금 내 손잡은 누한테 좀 단추만째 올라야 돼. 빨리. 예. 그래 좋아야 이러면 싹 들어가겠지. 그럼 많이 커버된다니까. 새로운 이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 그에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사실 뭐 잘 아는 것도 하기 싫는데 뭐 모르는 거 하는 거 다 나 역시도 첫 번째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을 다시 시작하고부터는 또 생각이 틀어지고 또 그렇게 연구를 안 하고 안 배우면은 그렇게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SNS에 뜨는 거 보면 이태리 피렌체 같은 데나 뭐 나폴리 뭐 이런 유럽 쪽 이렇게 패션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옛날에 우리 하던 이런 거하고 판이하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30대의 그가 시대를 잃지 못했던 기능인이었다면 60대의 그는 시대와 교감하는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그 변화의 1등 공신은 SNS와 온라인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을 다가오게 만든 것은 언제나 열정적이고 열려 있으며 그래서 더 멋진 노신사였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나요? 소통할 줄 아는 매너는 노인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게 지금 노년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상당히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이제 코호트가 아니냐라는 이제 진단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노년이 되는 어떤 세대의 생애 특징 그리고 그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볼 때 이 코호트는 한국 사회 근대를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지금 대변하는 코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지금 그 꿈꿔왔던 그 근대가 무엇인가? 잘 사는 것. 그리고 선진 사회에 못지않는 근대적인 가족, 근대적인 교육, 근대적인 개인, 인성을 추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코호트는 바로 그것을 꿈꿨고 또 그것을 그들 생애에서 실현을 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세대. 일명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알던 노년과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들은 은퇴 후 삶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은 가장의 삶을 위해 그동안 밀쳐두었던 나의 욕구,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50, 60대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왕성하고 자기를 꾸미기 좋아하시고 여가 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을 지지하는 그 세대를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은 이제 간호간병이라든지 아파서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회 활동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도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또 지원도 하고 적극적인 자기 관리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누구보다 부지런히 신체적 젊음을 가꾸는 이들. 자연히 은퇴 후 시간은 정신적 사회적 젊음을 유지하는 데 온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로망으로만 간직해오던 캠핑카 일주도 바이크 동호회 활동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죠. 예전에는 좀 젊으신 분들 위주의 캠핑 문화가 됐었는데 고객분들도 많이 좀 점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좀 은퇴를 앞두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년에 이런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계기가 이런 지금 전시회하고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참가하게 됐고요. 이들에게는 막연한 내일보다는 확실한 오늘,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도전과 변화, 새로움을 시도하는 것에도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죠.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있을 만하면 시간이 없다 한탄했던 시절은 굿바이. 여유와 경제력, 게다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적극성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춘 최강의 소비 세대입니다. 소비력이 가장 좋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보시면 가장 그 소비력이 가장 좋은 세대가 50, 60대 남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분들이 앞으로 남은 제2의 전성기 시대를 살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체들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강력한 소비층의 새로운 등장. 그것은 곧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학계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과거에 그 저소득, 그다음에 허약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던 그런 노인들 대상으로 했던 그 실버 산업을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복지제도 안에서 그걸 했다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이제 진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므로서 새로운 어떤 실버 산업 2.0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고 이제 삶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의 대상으로 변화하는 거죠. 왜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느냐? 이유가 있죠. 소비자들의 욕구가 노년층이 경제의 한 축을 맡는 시대. 청년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존재. 이제
노인을 향한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버 여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뭐 영화 보거나 아니면 공연 보거나 이런 게 솔직히 젊은이들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다고, 그리고 아직 그 문화가 발전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쪽을 뭔가 제가 개발을 시키던지 아니면 개발이 돼 있다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블루오션,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움직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을 시니어 비즈니스 역시 핵심은 창조입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커피향 대신 달콤한 꽃향기가 맞아주는 여수의 한 카페. 이곳은 다른 카페와 차별화하기 위해 꽃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별화 전략으로 시니어 창직 전문가의 코칭을 진행 중이죠. 올렸는데 요거 말고도 몇 군데에서 다 여기 거 올린 거예요? 아니요, 이건 다른 데죠? 데죠. 네, 다른 데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를 여기다 띄워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꽃차 시장이 굉장히 생소한 시장인데요. 이 꽃차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 일반 SNS 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 쪽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고 스스로 어떻게 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어요. 꽃차 전문 카페처럼 기존에 없던 직업이나 직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창직입니다. 그걸 이제 보게 간 거예요. 그게 대원이 정은상 씨는 인생 이모작을 위해 중장년 1인 창직을 돕는 창직 전문가. 특히 스마트폰과 SNS를 적극 활용하는 코칭으로 유명해졌죠. 저는 이제 46살에 직장생활 20년 하고 퇴직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생각이 없었죠.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50대 후반이 되니까 중후반이 되니까 친구들이 직장을 퇴직하고 나오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2009년 말에 우리나라에도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 3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아, 이 아이폰을 잘 활용하면 저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계기가 된 거죠. 아니, 여기 한가운데 창직 전문가 자체도 본인이 창직해낸 분야. 스마트폰과 SNS의 파급력을 일찌감치 읽어냈던 덕분이죠. 이렇게 해서 스토어판에 하는 사람은 쓸 수 있는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꽃차라는 생소한 분야를 알리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코칭해주는 정은상 씨. 그가 이처럼 창직을 위한 코칭에 나선 이유는 100세 시대, 더욱 길어진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직업을 내가 가지는 게 쉽지 않으니 차라리 새로운 직업을 내 손으로 찾아내서 나의 직업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불러봐요.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 SNS의 혁명성을 시니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정은상 씨. 스마트 기기는 시니어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라 여기고 있죠. 너무 쉽고 간단하게 등록이 되니까 굉장히 신기했고요. 이거를 습득하셨을 때 젊은 사람보다는 더 어렵게 습득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들을 잘 헤아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 교장선생님께서 터득을 하신 것 같아요. 요 왼쪽에 보시면요. 텍스트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뭐 지도 버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동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그가 중요하게 코칭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실제로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디지털 환경에 접목시켜 성공적으로 창직해낸 시니어들이 속속 배출되고 있죠. (50대) 중반, 요즘 뭐 40대 후반도 벌써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그 경험과 지식과 이런 노하우들이 사장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그분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 갖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개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장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들은 다 팔짱을 끼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겠다는 이유로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지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니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세대들의 발랄한 합창으로 시작된 꿈꾸는 청년 어른들을 위한 축제. 아직 노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마주하게 될 50세 이후의 삶에 대해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죠. 이전에 살던 것처럼 더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좀 애들 손자, 손녀 재롱 보다가 가면 됐는데 이제는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대접도 못 받고 또 그렇다고 뭐 모든 여건이 돼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은 건강은 끝내주고 뭐 활동력도 넘치고 뭘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식의 연장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가 사실 고민이에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 기대보다는 걱정이, 희망보다는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지금. 그 다양한 생각을 풀어내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나의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한테 가족이나 지인, 자녀, 또다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미래 어떤 단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줬고 50세 이후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인생의 전환점에 선 이들은 지난 삶을 거울로 비춰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히 지난 봄에 남편이 큰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커다란 충격으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5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은 삶, 인유의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 그렇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의 꿈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미루어뒀던 거. 그래서 악기 하나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여행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 해외여행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부분이 국내 여행을 걸어서 하는 거, 그거를 좀 실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항로가 언제나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때는 그 항로의 방향타가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동안 뭐 누굴 위한 삶을 여태 살아왔잖아요. 뭐 가족이든 직장이든 뭐 밤낮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남의 삶을, 남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누군지 돌아보고, 그래서 나를 좀 찾고 또 내가 제대로 서서 이제 스스로의 삶을 좀 생각해 보다 보면은 남하고 함께 할 게 보여요. 숨가쁘게 달려왔던 전반의 레이스를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 짧은 시간 여행을 통해 빛나던 청춘의 시간들을, 그때 품었던 꿈들을 소환해 봅니다.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다시 찾아왔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인생 일막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끈을 놓으니까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후기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었어요. 변화는 그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눈높이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는 50+ 기자단도,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아가는 50+ 캠퍼스의 학생들도 함께 격려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연결과 공유의 시대를 이들 역시 제대로 누리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았죠. 저희 중년들이 이제 해야 될 사항은 사회에 봉사활동하고 사회 배려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스스로도 즐겁고 또 나눌 수 있는 나눔 문화가 될 수 있어서 또 후배들한테 많은 걸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한 걸음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부딪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들은 설렙니다. 꿈꿀 수 있어서 행복한 청춘이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다 늙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쇠퇴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엔 죽게 되죠. 그 태어나서 죽어가는 이 과정 동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상황이 될 수 있으려면 쇠퇴, 건강, 이분법으로 인간 존재를 구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쇠퇴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여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쇠퇴하는 상황에서도 나름의 건강을 또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사회 환경, 생활 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이막을 여는 일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시니어가 자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서울시가 인생 후반전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펼쳐온 보람 일자리 사업 역시 그런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입니다. 2017년에 바로 우리들의 노력과 보람을 종합해보고 정리해보면 보람 일자리는 50, 60대 중년층이 각자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특화된 공공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어르신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50+ 세대의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경험을 활용해서 어떤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의 형태로 그 자리를 또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약 2,000여 분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부심의 회복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틈새 복지 일자리부터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고쳐주는 일까지 보람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50에서 64세의 이 세대는 서울시만 해도 22%가 넘는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어떤 경험과 역량, 이것들을 잘 저희가 활용해서 어떤 고령화가 어떤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의 자원,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진정한 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시니어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노인들을 어떤 사회의 짐이 되는 또는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더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시민으로서 노인들이 오히려 본보기가 되고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이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여기 전시회장에서도 그 시선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아련한 공기가 느껴지고 만져보고 싶어질 만큼 너무도 정교하게 묘사된 이 작품들은 붓과 물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림 재료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스마트 기기들? 예, 맞습니다. 모두가 모바일 기기로 그려졌죠. 더 놀라운 것은 오직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만으로 이 작품을 완성한 작가들 모두가 시니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영역, 모바일 아트의 세계가 액티브 시니어에 의해 열리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활용하는 전시입니다. 전문 화가들도 계시고 아주 초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림을 아주 그 어려운 그림, 또 유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쉽고 재미있게 생활 속에서 그림을 그리자 해서 이런 그 모임을 하고 또 전시회를 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들은 두 가지 편견을 깹니다. 세밀한 선과 정교한 붓질도 모바일 기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니어들도 디지털 세상에서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죠. 제가 그리던 꿈의 영상 오로라인데요. 제목이 그런 오로라 에피소드 좀 형상화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색칠을 한 번도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늘대요. 우리가 모바일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 그림 그림과 여기하고는 완전 틀려요.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그림에 대한 꿈을 다시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어떤 특별한 도구 없이 간편하게 틈틈이 할 수 있는 이 모바일 아트를 만나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 시간에 그리기 시작했고 그걸 몇 년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제 한 번씩 그렸던 것들 SNS에 올렸어요. 계속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니까 반응이 오고 그 다음에는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콜라보 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특별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들에게 IT 기술이나 디지털 기기는 먼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깊게 연구하고 더 열심히 연마하죠. 디지털 세상에 완벽히 적응한 액티브 시니어.
이들에 의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디지털 프린터는 상당히 고도의 발전을 거듭해서 실제 작품하고 똑같이 프린트가 됩니다. 심지어는 3D 프린트를 하면은 그 붓자국까지도 다 생속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장래성이 있고 이 작품이 활성화가 되면은 실제 유화 작품이 고가인데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았지만 따뜻한 감성을 잃지 않았던 정병길 씨는 한국의 모바일 화가 1호입니다. 우주 공간에다가 우주 공간에 색상을 보시면 참 색상이 밝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그 따뜻하고 좀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살아봤어요. 다른 거는. 그가 자신의 캔버스, 태블릿 PC 앞에 앉았습니다. 세밀한 붓터치도 문제없는 능숙한 손놀림. 작업실도 필요 없죠. 영감이 떠오르면 어디서든 그릴 수 있는 이 일이 그는 그래서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요즘 그 그림을 보면은 너무 그 어렵고 또 현학적이고 이래서 일반 그 시민들이 그림 이야기는 나는 그림 볼 줄 몰라. 나는 그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이렇게 그 거리감을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또 특히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기기를 상대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고 또 그림이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누구가 그 독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끌어가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그가 향하는 곳. 모바일 화가로 명성을 떨치면서 그를 찾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요즘 그가 갖게 된 또 하나의 직업. 그처럼 모바일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그는 닮고 싶은 선생님이죠.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나, 둘, 조심스레 펜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슷하게나 그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법 그럴듯하게 그려지는 꽃병들. 어느새 꽃병 안에 자신감도 채워져 갑니다.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그려보니까 틀리면 다시 할 수 있고 색칠을 잘못했어. 그럼 또 다시 새 레이저를 사용해서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쉽게 손쉽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폐가 있을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합니다. 또래의 시니어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 금속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좋게 말하면은 이렇게 울룩불룩하니 그 불가마에서 막 보는. 그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실제로 아까 되돌리기 연판에 새 레이어를 아까 한 대까지 내가 보고 갔거든. 근데 되돌리다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한 사람 한 사람 즐거움이 커질수록 인생 이막에 대한 자신감 역시 커질 테니까요. 퇴직을 한 입장에서도 뭔가를 배우겠다고 SNS 등등 배우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래 즐겨하던 그림을 거기에 접목해가지고 직접 이러한 직업을 만들었다는 거, 또 그리고 이러한 정말 모바일 아트라는 그림을 개척했다는 거, 그런 두 가지 점에서
되게 관심이 많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저렇게 실천에 옮겼을까? 그렇다면 나도 똑같은 처지인데 얼마든지 저런 걸 접해보고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자신감을 나누는 일은 비단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견과 제약, 숱한 장애물을 헤쳐가야 하는 이들에게도 자신감을 찾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은 특별합니다. 일단 성인 장애인 분들이 어디 가서 사회적인 재교육을 받고 이런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비록 그 한 테마가 하나이긴 하지만 이게 꼭 장애인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비장애인 분들도 같이 모바일 미술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모습이 된다는 부분에 저는 좀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모바일 아트라는 신세계가 이들 액티브 시니어에 의해 꽃피우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디지털 기계 위에 따뜻한 아날로그의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균형 어린 시선. 그것은 급속도로 변화해온 대한민국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그들만의 무게추였으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도 좋고, 그러다 보면 미술 인구도 늘고, 저도 하나의 그 직업으로서 하나의 영역을 넓혀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부유해졌고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견디지 못해 세상 밖으로 튕겨져 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현명하게 이겨내고 있죠. 도전을 즐기고 기회를 찾아내고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감을 나누는 액티브 시니어. 그들의 봄이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